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상승, 그 가운데 코스피가 단연 눈에 띄고 있습니다. 1% 후반까지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에 그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강세, 반도체 2차전지, AI 등 흐름 양호합니다. 포스코그룹주 강세도 돋보이는데요.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 혼조인데 국내장 강세입니다. 이게 뭐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했는데 선반영이죠. 일단 해외장부터 얘기해 주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해외장하고의 움직이는 사이클이 다른 게 최대 단점이라는 얘기 해드렸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먼저 빠져서, 지금 왼쪽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먼저 저점으로 밀려서 미국장이 양호하게만 움직여도 자꾸 반등 나오려고 하다가, 그래서 갭상승 나와서 음봉 나오고 갭상승 나와서 음봉 나오고, 이게 반복되는데, 미국 시장이 특히 나스닥이 결국은 금요일 날 장중에 18,250 찍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종복은 특히 해외 시장의 지수 지지 저항이 되게 정확한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18,250을 찍고 18,500을 돌파하니까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는 갭상승에 흔들리고 양봉으로 치고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개가 사이클이 맞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좋을 거예요. 다만 이 사이클이 맞으려면 어쨌든 좌우당간 6월 둘째 주, 그 FOMC 때, CPI 때까지는 이 사이클은 엇박자가 나는 거니까 이건 좀 참고를 하되,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 다우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우를 보면 다우는 이미 우리나라처럼 저점으로 밀려 있죠, 이렇게. 보다시피. 다우가 확 치고 가면서 어쨌든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낙폭과대 대표주 강세예요. 다 강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그냥 짤막짤막하게만 풀을게요. 다 할 수는 없고요. 삼성전자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 진단해 줬고요. 이 내려가겠냐, 다시 올라가겠지, 뭐 얘기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LG전자가 눌리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LG전자가 지수가 급락할 때 먼저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지수가 급등해도 LG전자는 이격 좁히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날 것으로 실시간으로 얘기해 줄게요. 이 LG전자 이렇게 조종받을 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조종받을 때,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간 게 아니고. 그리고 섹터를 얘기할지 자동차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군요. 자, 현대차 최근에 27만 원에서 21선 언저리로 밀리니까 반등 여지없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만 갖고도 충분히 지금 지수가 안 죽는다를 반증시킬 수가 있어요. 지수는 죽는 위치가 아닙니다. 결단코 변동성이 나오거나 흔들림이 나오는 거지. 요 얘기 해주는 거고, 포스코로 갈게요, 여러분. 나야 뭐 현대차보다는 포스코를 더 매수 추천 의도를 갖는 사람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결국은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5월 20날 이 시간에 얘기해 준 주식이에요. 5월 20날에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이게 결국은 에너지 관련 이슈로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여기 퓨어셀 관련주나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에너지 관련주들은 오늘 급락 나오죠. 이거 역시 추세 위치예요. 이격이 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격이 떠 있을 때 사면 여지없이 여러분들 당합니다, 이렇게. 다만 포스코처럼 오히려 저점에 있는 주식은 한 방에 20%씩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 특징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한미반도체 결국은 핵폭탄 맞지 않습니까? 뭐 전쟁 난 것도 아닌데. 결국은 한미반도체 위치도 최고점 신고가에 있었고요. 어떤 섹터든 지금은 최고점 신고가에 있는 주식은 건드리지 말거나 물리지 말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반대로
원익 IPS나 이오테크닉스 등 어느 정도 밀려있는 반도체는 반등 나오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와, 코세스 급등하네요. 이거는 아마 아는 사람들만 아는데, 코세스도 지금 보면 이중바닥으로 전저점으로 밀려있다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요건 순간적으로 나온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도 포스코 퓨처는 지금은 2차전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차전지 섹터지 않습니까? 포스코 그룹주가 움직임이 양호하면서 포스코 퓨처에도 매수세가 왔으나 이 포스코 퓨처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 이유 자체도 전저점 언저리로 밀려 있는 거고, 뭐 포스코 인터에서 기사가 나와서 포스코 그룹주가 급등할 걸 미리 예측하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좌우당간 이렇게 밀렸어도 여기와 같을 수 있거나 여기와 같을 수 있거나 뭐 이런 데와 같을 수 있다라는 얘기한 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기술이죠. 어쨌든 2차전지도 장비과의 주식들 하방 경직성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AI 쪽이나 로봇 관련주도 급락이 나오지 않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장 지금 핵심이 뭐냐? 특징은 나스닥 시장 필도 해외 시장이 급락세로 가지 않고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자 짓눌렸던 우리나라의 업종 대표주나 2차전지나 이쪽의 종목들 중 저점권에 있는 주식이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반대로 지수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도 최근에 올라온 폭이 컸던 주식들은 오지게 뒤통수 맞는다고 하면 좀 그렇고, 최근에 올라온 폭이 컸던 주식들은 조정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종목별로 과열은 시켜가고 낙폭과대 대표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월요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367 돌파, 363 지지 체크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367쪽까지도 트라이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이 기세면 대신 안착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지수가 더 이상 안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좋을 겁니다. 안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다지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363까지는 밀릴 일은 없어요. 다만 요게 마디가라는 거.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시간이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니까 5월 30날 미스터 진단할 때 지수 죽는 거 걱정하지 말고 여지없이 화해해서 목요일 타이밍에 움직임이 좋았어야 되는데 하루가 빠른 건 아쉽지만 368에서 373 정도까지 올라가는 쪽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화면 준비했으니까 이건 읽고 한번 갈게요.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를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최근 얘기예요. 이거 포스코 인터내셔널 4만 원대 후반에서 버틴다. 거래량 실리면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5월 20날 마켓텐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원익 IPS는 뭐 이번에 야간 강연 방송 반도체 공식 추천주라고 내 유튜브에 얘기해 주었는데 이게 다 5월 30날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지수가 밀려도 하반기 경직성 강할 것 하면서 또 5월 29일 날 뭐 얘기해 줬고, 또 5월 29일 날 지수 흔들려도 2차 전지는 잘 버틸 거다 뭐 이런 얘기 해준 거 지금 화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럼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무너지는 시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지금 보다시피 와, 이게 너무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저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미니 투자자로 갈게요. 오늘 선물을 또 사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좀 해주는데, 이자들은 선물 3.5조까지 가면서 지수 급락시켰죠? 3.5조 매도가 들어오니까 다시 환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면은 원래 이렇게 3.5조까지 갔다가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매수 전환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환매수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다시 이 상태에서 놓고 보면 1조 원여거든요.
1조 원여. 그럼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수가 1조 원여가 들어온다 치고 플러스 OP 잡아주면 또 373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저 373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착하고 땡겨줄 때가 지수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정도 지수까지는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저까지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수를 죽였다가 올리는 거니까 신고가에 있는 주식이 잘 가겠습니까? 지수가 밀릴 때 같이 밀린 대표주가 잘 가겠습니까는 기본이죠.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라는 말을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려보면 저 핵심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입장은 지수가 또 여기 373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요 정도까지 올라가면 비중을 고려하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게 계속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갖고 있거나 그쪽에 비중이 적으면 어차피 그쪽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사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사면 단가가 낮아질 거고 올라갈 때 팔면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손실이 줄어들거나 본전 근처에서 팔아야지 되는 상황에 놓이거든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이종복의 의견은 추가 매수하라. 그죠? 예, 근데 그게 최근에 급등한 에너지나 전력설비나 이런 게 아니고 최근에 시장과 함께 같이 밀린 2차 전지거나 반도체이거나 AI거나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참고하신다면 이 시장은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이건 마지막에 시간이 없는데 이거 지금 피팅 관련주들도 지금 보면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지금 에너지과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닥 탈출형의 주식 매수입니다. 2차 전지 추가 매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강화됐던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또 환매수 이를 통해서 선물 373포인트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기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지만 지금은 좀 제한적인 흐름. 자, 지수는 어느 정도의 지지력 보여줄 가능성을 보면서 이 포트폴리오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호를 생각하면서 추가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